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지훈 전문가입니다. 예, 오늘 시장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시장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또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1920선을 무너뜨려 놓고 1915포인트 부근에서 마감이 된 것 같은데요. 자세한 얘기 정지훈 멘토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훈 멘토님,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년 전망까지 좀 해주시죠. 예, 마지막 거래일이었었죠. 일단 지수는 0.64% 밀리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1915.50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 쪽에 대한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1,6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했고요. 기관 쪽도 1,5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2,500억 이상 매도가 나와줬었고, 여기다가 선물까지 8,200억대 이상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연초 시장을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 수급 개선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수급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지만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코스닥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제일모직 6%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1.7% 상승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전부 다 약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내년 시장에도 대형 섹터에 대한 이 흐름들은 크게 좋은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수도 크게 올라갈 그럴 자리대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섹터들 위주로 종목군들을 편입을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연초에도 꾸준하게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고 해서 종목을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보다는 어느 정도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산업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 시장 1월 달부터 되면 바로 이제 어닝 시즌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을 해 나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도 시장도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부 꼭 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저는 조금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망년 잊어버려야 되겠죠, 그죠?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장임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2015년도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벌어질 것이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군들은 기술적 반등은 있을지언정 결국은 다시 하락세를 면치 못한다는 게 지금 시장의 뚜렷한 흐름이고 어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어떤 주도를 이룰 섹터들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미 수차례 얘기 드렸습니다만 사물인터넷이 굉장히 광범위한 섹터입니다. 그 광범위한 섹터가 순환매적 차원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올라올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통신, 그리고 장비, 그리고 이제 제품, 제조 이런 쪽에 모든 연관이 되어서 올라온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순환매적으로 어떻게 그 내에서 잘 매도 매매를 잘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화두가 이제 핀테크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화두가 사물인터넷이었다면 두 번째 화두를 핀테크로 잡아야 되는데요. 금융산업의 변화예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캐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핀테크가 수혜가 되고 피해가 되는 것들을 구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주 계속 안 좋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핀테크의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핀테크의 수혜만 찾으시면 핀테크의 피해가 되는 종목을 담고 계시는 분들은 핀테크의 수혜가 되는 종목군으로 갈아타는 교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문화 콘텐츠입니다. 어떤 화두적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문화 콘텐츠, 즉 무형의 가치에서 유형의 가치를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의 산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화두가 전기차입니다.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지금은 가솔린 연료라든가 화학 연료 쪽으로 아직은 연료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아직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환경 문제와 결부시켜서 탄소, 온실가스 배출 협약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세제 지원안과 더불어 혁신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전기차 섹터. 이 네 가지 화두에 대한 약진이 예상되는 그런 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종목군들이 약진을 할 수 있는 종목군이지 2015년도에 내가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지를 여러분 저희가 판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광동제약이야. 광동제약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450원에 비중 10%입니다. 1,450원에 10%요. 예. 혹시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닙니다. 한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되셨어요? 예. 그럼 7월 달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셨네요. 예, 예. 자, 우선 좀 보게 되면 광동제약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꾸준하게 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네. 자,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에요. 네. 광동제약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네.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큰 폭의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서서히 네.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 경기 민감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네. 내수 섹터들이나 제약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크게는 움직이진 않지만 큰 성장을 해주지는 않고 있지만 실적이 네.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그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일단 일정한 부분들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우선 쪽은 상단권역은 한 11,500원 정도를 좀 잡아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하단권역은 이게 1,100원인데 일시적으로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한 9,900원 정도대? 네. 그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하단권역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전고점 자리 때 한 11,5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문자를 또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좋은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예, 저는 건강하지 못하고요. 우리 옆에 정전 멘토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새해 복은 시청자님도 꼭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상담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쭉.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소리바다에. 소리바다. 예, 예. 매수가는요? 4,800원이 15%입니다. 4,800원에 25%. 15%. 15%. 예, 예. 예.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그죠? 들어간 지가 좀 됐는데, 예. 6,000원에, 어. 6,000원에 제가 한 5% 정도를 팔고, 예. 예, 지금 더 갈 거라, 6,000원 넘겨갈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 계속 빠져갖고, 그랬습니다. 방송에서 저희가 다 차익 실현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차익 실현이라고 했는데, 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예, 예.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도 친절하게 이거 저희 가족분들이 다 차익 실현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재매수 구간까지는 또 내려왔어요. 일단은 재매수 구간이 4,300원대 부근입니다. 그 네. 부근까지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추세선상으로 보면 아직은 추세를, 자, 돌려놨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물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올라올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 요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부터는 요걸,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어떤 자리대입니까? 4,000원 부근이요. 강한 저항대였어요. 그죠? 네. 강한 저항대였어요. 그러면 이 강한 저항대가 자, 여기 2012년도에도 한번 밀렸고 13년도, 14년도에도 초에 한번 여기 올라왔다가 밀렸어요. 그러면 이 강한 저항대가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되면 지지대가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 바로 프로그램에서 강조를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4,000원 부근대가 늘 지지대를 형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한도치는 어딘가 하면 5,600원대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항대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둔각을, 즉 그러니까 횡보 구간을 만들 거예요. 그럼 박스권으로 보면 4,200원과 지금 5,500원 사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5,500원 정도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단은 비중을 다 줄이셔야 돼요. 그죠? 예. 일단 줄여놓고 보세요. 5,500원에 그 전량 매도 처리를 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 자, 이게 소리바다가 지금 유형의 가치, 즉 무형의 가치가 유형화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부과가 된 상황이지 지금 실제로 실적이 확 받쳐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면 뭐냐면 실적이라는 게 받쳐줘야 되고, 안 그러면 여기서 또 아마존에서 이 소리바다와 계약 관계가 명확해진 얘기들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모멘텀이 크게 살아 올라갑니다. 그때는 그 뉴스가 나오면 안 파시면 돼요. 그죠? 그 뉴스가 나오면 안 파시면 되는데 그 뉴스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횡보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 조정 내에서는 분명히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5,500원에서 다시 밀리게끔 되어 있는 자리대입니다. 근데 네. 만약에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들고 네네. 가세요. 아마존과의 명확한 계약 기사가 나오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은 수익 중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예. 5,500원 그때 되면은 네, 한번 파세요. 전량. 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기업은행에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5,000원에 20%. 15,000원에 20%요? 예.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아버님? 배당금도 있고, 전에 한번 방송을 들으니까, 한번 좋게 봐서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네. 그래서 그저께하고 오늘하고 쫙 빠질 뿐에, 그건 상가격이 계속 유지를 했는데, 네. 네. 일단 15,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예. 비중은 20%고 일단 배당을 받을 권리는 좀 받으셨어요. 예. 은행 섹터 중에 그나마 좀 괜찮게 보는 섹터가 기업은행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예. 작년 대비 실적도 그럭저럭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배당도 한 3년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3%대에 좀 배당을 받았거든요. 예. 사실 주식이, 싼 주식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종목들이. 근데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좀 남아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부터 시작해서 2월 달 정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은행 쪽 섹터는 그리 썩 좋은 부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크게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기엔 조금 힘듭니다. 은행 섹터 중엔 제일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약한 그런 업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 정말 길게 보시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한 번쯤은 좀 덜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15,000원짜리 매수를 하셨으니까 예. 다시 한번 15,500원 정도대에서 16,000원 정도대 사이에 움직임이 좀 나올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면 그때 일단 한 번쯤 덜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예. 1분기 끝나고 2분기 때쯤에 이제 봄쯤에 아, 예. 네, 그때 다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으세요. 아,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어떤 점? 항상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항상 그 전문가님 그 방송 보면서 예. 제가 뭐 사물의 인터넷 관련해서 좀 예. 수익도 나고 했습니다, 사실은. 아, 예. 그런데 축하드립니다. 게임주에 그 한비소프트 들어가서 좀 많이 물렸어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진단 좀 받고자 좀 전화 좀 드려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게임 주기는 한데, 한빛소프트가 지금 보면 이게, 스마트 게임주라기보다는 사실 아직은 온라인 게임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해요. 그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매수가는 얼마나 되세요? 7,200원에 한 30% 정도. 네, 7,200원에 한 30%. 일단은 지지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제가 최근에 아침 방송에서 혹시 게임주를 제가 추천한 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못 봤는데요. 못 보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쯤이었어요. 지금 다시 예. 게임주를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그 컴투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썬데이 토즈, 예.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 좀 말씀드렸거든요. 예, 예. 그 컴투스가 어제 전일이죠. 월요일 날 좀 크게 올라왔어요. 그렇게 올라왔는데 예. 그거는 모바일 게임에 한한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 회사는 아직까지 온라인 게임적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예. 적자가 아직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예. 예.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가장 큰 차이점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 온라인 게임은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죠? 예. 근데 유저를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개발비 이상은 뽑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게임 쪽은요, 개발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 확보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죠.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 게임들 이래 지하철이나 이렇게 타보면 버스나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대구 가기 전에 지하철 타고 가고 이런데 거기 이제 학생들 보면 뭐 클래시 오브 클랜이나 이런 이런 게임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많이 해요. 스마트 게임들을.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게임주들은 괜찮은데 온라인 게임 쪽에 약간이라도 조금 치우쳐진 회사들은 크게 좋지는 못합니다. 이 한빛소프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5,500원을 깨고 내려오면 조금 많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4,700원대까지. 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온라인 게임 쪽은 산업으로 이제 슬 보기 시작하는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게임 쪽은 어떻는가 하면 산업이라기보다는 이거 이제 국가를 병들게 만드는 거다 이래서 게임을 자꾸 규제하는 쪽이었어요. 그죠? 그나마 지금 산업으로 보는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주가라는 걸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5,500원이 종가상 깨지지 않으면 한번 들고 와보세요. 예. 종가상입니다. 종가상 깨지지 않으면 한번 들고 와보시고 그 5,500원을 깨면 좋은 종목군에서 해답을 좀 찾으시죠. 그게 안 낫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한 말씀 더 여쭙겠는데요. 예, 예. 이게 지금 매수가가 제가 7,200원인데 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반등을 한다면 이게 8,000원대까지는 와요. 반등을 한다면. 예. 이게 사실은 주식에서 가장 안 좋게 보여지는 선이 이 선이에요. 주식 이게 차트로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요 산업을 일단 차트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이 쌍봉이잖아요. 그죠? 예. 쌍봉에서의 거래를 2번 수반한 이게 지금 하락세는
여기서 깊은 조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쌍봉 칠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이게 100% 공식화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상 이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통념상 그리고 이제 관습상 이렇게 많이 되어져 왔으니까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릴 뿐이지 반드시 이렇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5,5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반등이 온다면 8,000원대를 다시 찍게 돼 있습니다. 예. 네. 매수가 근처까지는 그러니까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반등을 한다면. 예, 반등을 한다면 매수가 이상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새해 복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새 시장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고, 그리고 우리 또 정재훈 멘토님이 덕담을 많이 준비하셨답니다. 그 덕담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그 새해 좀 덕담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은근슬쩍 떠넘기시네요. 아니요, 저도 할 겁니다.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썩 좋은 그런 흐름들은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내년 시장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목에 대한 좀 압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올해 형성돼 있었던 이 1880포인트대는 아마도 하향 이탈을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800선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겁니다. 일단 1월달 연초 시장이 좀 들어가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제 그리스에 대한 얘기도 좀 다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지표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출렁거린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한 부분들이 이제 어닝 시즌이죠. 결국은 대기업 쪽에, 즉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크게 좋은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섹터들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즉 중소형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수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물론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 따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결국엔 연초 시장, 이번 주 중에 진행이 됐던 그런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이 내년 초 시장에서도 이어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필두로 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쪽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쪽이나 이런 쪽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과거에는 선진시장 쪽에 좀 많이 뺏겼는데 의료기기나 의료장비 쪽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서히 잠식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들 섹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예병근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게임 섹터들도 여전히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 쪽 섹터도 물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섹터별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여전히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라든가 아니면 대북 관련 섹터라든가 뭐 아니면 신공항주 이런 쪽에 있는 그런 테마성의 흐름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종목장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군데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압축되어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덕담도 한마디 해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제말자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훈이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농담이고요. 정재훈 멘토 얘기를 조금 유심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재훈 멘토가 작년 초에도 사마 네트워크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굉장히 크게 종목군들을 보냈거든요. 그런 산업 섹터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참 지루한 장이었다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던 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에 10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연초에는 뭐 현대리바트하고 화성 RNA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효성 ITX까지.
그렇게 좀 됐었고, 또 중반에는 소리바다나 그다음에 지금 동성제약이나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JB 어뮤즈먼트 이런 종목군들이 또 100% 가까이 세게 올라왔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연말쯤 돼 갖고는 사물 인터넷 관련 S넷, 코콤 이런 것들이 100% 이상씩 또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산업 동향 분석입니다.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쪽으로 산업군들이 몰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여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역시 산업 동향적인 분석이 먼저 우선이라는 걸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 동향 파악이 안 되고 들어가다 보면 내가 스스로 불안해서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고통을 당했던 종목이 제가 SK 하이닉스하고 어버버 반도체를 좀 꼽아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산업 동향이라는 확실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식은 확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익 구조입니다. 그걸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일도 수익을 말하다 녹화를 하면서요, 저희 애의 비유를 들어드렸습니다. 애가 아프면요, 어디가 아프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계속 울기만 하죠. 결과적으로 그가 우는 신호는 어디가 아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픈 마음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수익이 안 나는데 하는 것도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악습을 반복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수익 구조가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지만요, 손실의 폭은 제한이 있습니다. 손실을 아무리 심하게 보셔도 99%가 답니다. 그죠? 물론 휴지 쪼가리가 되면 100%겠지만 수익엔 제한이 없습니다. 200%든 300%든 그게 1000%든 10,000%든. 근데 그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손실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계세요. 수익이 났을 때 이게 10,000%도 갈 수 있다. 1000%도 갈 수 있다. 500%도 갈 수 있다. 이 마음가짐을 가져가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워렌 버핏이 성공한 방법입니다. 손실에는 제한이 있지만 수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코카콜라를 10,000% 이상 먹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루어낸 업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손실이 마이너스 30%가 갔다고 해서 이 코카콜라의 성장성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손실을 확정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산업이 명확하면 그것은 10,000%를 줄 수도 있고 1000%를 줄 수도 있는 게 산업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손실의 제한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수익에 제한이 없다는 게 오히려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서가 좀 길었는데요. 어찌됐든 새해에는 꼭 성공 투자하십시오. 이쯤 되면 꼭 어김없이 나타나는 잘생기신 분을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웅 멘토님 나와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주입니다. 이 시간이면 꼭 어김없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간혹가다 결방을 해요. 예, 갑한테 한번 잘못 보였다가 한번 더 쉬었어요. 그때 한번 쉬고 잘 보여야겠어요. 여러분들의 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결방을 안 해요. 예, 자, 첫 번째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카드. 자, 얼마에 사셨나요? 삼성카드 46,000원 비중 30%. 최근에 뭐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기관 수급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박스권에 바닥권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 굳이 이 종목을 팔기보다는 그냥 한번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고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고속도로 게이트에서도 이제 카드를 받는다고 하죠.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뭐 결제 시장은 꾸준히 증가할 거고, 그럼 카드 수수료 뭐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뭐 바닥권인 것 같아요. 바닥권. 바닥권이고, 좀 더 보유하시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5만 원까지 다시 한번 돌파 흐름 기대가 되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전산업.
예, 올해 들어 뭐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뭐 한전 관련 뭐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죠. 예,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주가도 4,000원대에서 7,000원까지 7,7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예, 받은 상태고 뭐 수급은 괜찮아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 자체도 예, 나쁘지 않고 예, 담백하게 또 조정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6,750원의 비중 10%면 그렇게 크게 부담도 없는 예, 수준이고 이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니까 7,000원, 7,000원에서 한번 그냥 끊어주세요. 거기까지 올라올 겁니다. 예, 다음 종목. 자, 엔텔스. 얘네가 이제 통신사들, 뭐 3사, 그런 뭐 플랫폼 사업 영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예, 올해 실적이 좀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또 사물인터넷, 이런 종목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죠. 예. 그러면서 다시 또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 그런 테마성 부분은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고요. 일단 18,500원의 비중 20% 들어가면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거예요. 치고 올라갈 때 좀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연초에 사물인터넷 뭐 내년도에도 한 번 정도 더 좀 쉬었다가 지금은 좀 쉬었다가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한번 그 대장주들 흐름 예, 잘 보시고 그 종목들이 좀 눌림 구간에서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예, 붙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때 다시 한번 예, 하시고요. 자, 그다음 종목 예, 대유에이텍입니다. 대유에이텍. 예. 대유에이텍 1910원의 비중 20%요. 예. 사신 게 뭐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셨는데 예, 주가가 예, 그때 이후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대유에이텍 뭐 자동차 부품 주고 얼마 전에 위니아만도 인수를 했죠. 위니아만도 인수하면서 좀 관심도 많이 시장에서 갖게 됐는데 예, 지금 뭐 그렇게 뭐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사실 뭐 자동차 부품주들 대부분 뭐 이 정도로 다 빠져준 상태고 저는 여기서는 예, 보유 쪽으로 한번 좀 권해드립니다. 비중 20%다. 오히려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온다면 뭐 1,500원대 온다고 하면 1,500원 예,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예, 늘리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 자체도 뭐 괜찮아요. 예, 지금 예,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한번 예, 수익 낼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가보세요. 예, 본인이 샀던 가격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예, 종목이 그렇게 구리거나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또 태평양 물산 6,800원에 비중 65%. 예, 이 종목도 예, 괜찮아요. 예, 우모 쪽에서는 뭐 OEM, ODM, 예, 뭐 최고의 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 그쪽 시장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가를 뭐 끌어올린 것도 기관 외인 수급에 의해서 끌어올렸던 거예요. 예, 7,000원대까지. 그러다 최근에 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구간, 네, 굳이 이 종목도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완료가 되면 다시 한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장기 투자로서 또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6,800원이다. 그러면 5,800원. 기왕이면 65% 들어가셨는데 21선을 하회한다거나 뭐 시장 때문에 하회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차피 손절 못 합니다. 손절 못 하시고 추가매수 하세요. 추가매수. 다 채우셔서 한번 쇼부를 치세요. 쇼부를 치시고 7,000원대 중반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제가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종목은 대창입니다. 대창. 880원에 비중 30%. 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대창이 이게 서원 쪽이 대주주죠. 서원이 대주주인데 뭐 이 종목도 이건 황동봉 그 국내 1위 업체요. 동가 뭐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이 종목 보시면 주봉 보면
계속 뭐 이제 밀렸어요. 좀 어떤 하향 추세 아직도. 돈값을 보면 국제 뭐 돈값 차트 보면 비슷해요. 예, 비슷하니까 그게 일단 뭐 반등은 나야 되고 그것도 바닥권입니다. 예, 바닥권이고 예, 그러면 원료값이 좀 상승을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 종목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주가는 지금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뭐 기술적으로라도 올라갈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1,000원대 기술적 반응은 1,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 1,000원대에서 굉장히 뭐 거리가 많이 실리면서 올라간다. 그때는 한번 좀 추세 전환, 어떤 뭐 돈값이 올라간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걸 참고하시. 올해 뭐 실적은 좀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예, 턴어라운드를 했고 뭐 내년에도 뭐 특별히 뭐 나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880원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다음 종목은 예, 솔브레인인가요? 솔브레인 39,000원에 예, 비중 20%, 39,000원이면 예, 연초에 사신 것 같네요. 연초에 사셨다가 지금까지 마음고생 굉장히 예, 좀 심하게 하시다가 최근에 그래도 주가 반등이 나고 솔브레인 과거 뭐 테크노 세미캠이었죠. 지금 뭐 주가는 예, 턴했어요. 예, 턴했고 예, 이 종목도 기본적으로 예, 어느 정도 실적을 하는 업체예요. 하는 업체고 좀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면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요. 아몰레드 쪽에서, 싱글라스 쪽에서 수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올해는 그쪽이 너무 안 좋았었죠. 예. 내년도는 분명 좋아질 겁니다. 예, 삼성전자도 예, 더 이상 여기서, 예, 중국 업체들한테 좀 내줬던, 예, 그런 시장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전략을 새롭게, 예, 짤 겁니다. 예, 내년도에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야, 비중 20%라면, 예,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예, 한 3만원 정도 만약에 밀려준다, 예, 거기선 비중을 더 채우세요. 예, 채우셔도 괜찮고, 예, 이 종목, 예, 4만원 정도 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포기하지 마세요. 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예, 갖고 가도 되는 종목입니다. 또 있나요? 또? 예, 코라홀딩스입니다. 코라홀딩스. 이 종목, 베트남 한상이죠. 베트남 한상. 예, 베트남의 어떤 뭐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야, 이 뭐 종목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어. 올해 들어서 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그런 좀 논란이 있었어요.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예, 된 상태입니다. 주가 조정 잘 받았고 최근에는 기간 중심으로 다시 매수세가 예, 들어오고 예, 주가도 서서히 우상향 패턴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19,200원에 비중 40%. 근데 뭐 40% 정도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예, 짧게는 한 21,000원대로 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서는 예,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신 다음에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 더 이상 뭐 추가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좀 지금 구간은 뭐 지켜보는 예, 구간으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하나케미칼. 자, 12,500원의 비중 10%. 하나케미칼 참 요즘 예,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태양광도 예, 전국 방방 곳곳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야 되고 또 인수 앞으로 좀 인수가 되는 그런 예, 삼성 쪽 그런 삼성 화학 쪽 인수를 했죠. 인수가 마무리 거의 되는 상태고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고 한 내년 중후반이나 되면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예, 주가가 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예, 뭐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10% 비중이고 저는 일단 뭐 이 종목보다는 다른 거 지금 할 거 많아요. 예, 먹을 거 많고 여기서 예, 늪을 헤매기보다는 예, 새로운 종목을 한번 예, 갈아타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좀 물렸다면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겠지만 예, 더 빠지기 전에 예,
몸부림칠수록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몸부림칠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그냥 끊고 그냥 다른 걸로 한번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이다. 마지막 종목. 여러분들이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134,500원은 비중 20%야. 다음 카카오톡, 지금, 기간 조정 구간, 기간 조정 구간이에요. 기간 조정 구간.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더 빠지기보다는 올라올 거예요. 이 정도면 올라올 거. 내년부터는 결제 시장, 핀테크, 이런 부분들도 있고, 카카오톡, 이게 빠졌던 이유 보면 예전에 그런 검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더 강화한다. 직접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조정 다 받았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고 본인 매수했던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중도 적당하고요. 좀 지금 파는 것보다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상 여기서 올해 마지막은 다음 카카오톡이었네요. 문자 상담은. 내년도에도 문자 상담이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없어질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계속 하는 거고 안 보내주면 전화 받는 것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으시는 것들 나와주세요. 자, 전화 받는 것들이 여기 나왔는데요. 자, 일단 문자 상담에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계속 전화 상담만 저희가 해드리니까 문자 상담을 좀 원하기 때문에 일단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문자 상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기아차입니다. 매수가가 57,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은 40%를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일단 길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 동안 자동차 판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일단 2014년도 올해 시장의 자동차 판매 대수는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됐습니다. 목표 달성을 했는데 내년 시장이 좀 문제입니다.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엔화에 대한 부분들이,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더 빠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소 경쟁력이 좀 약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중국 시장 쪽에 이제 증설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 내년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했다면 내년 시장은 좀 관망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이 기아차 같은 경우 크게 탄력을 당분간은 좀 못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7,000원짜리대 비중 4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약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개인적으로는 51,000원짜리대가 깨진다라면 40% 비중은 조금 과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 좀 줄여 놓으시고 IT 장비주 쪽으로 한번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51,500원이 지지가 51,000원짜리대가 지지가 되고서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55,000원 이상권역에서는 그냥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좀 나왔는데 특히나 기관 쪽에서 오늘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도 좀 비중을 축소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코롱인데요. 22,400원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코롱이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듀퐁하고의 소송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대가 제일 중요한 자리대예요. 24,000원대 부근인데 이 자리대가 늘 저항대로 자리 잡아오다가 이게 지금 강하게 돌파가 되면서 지지대를 형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게 저항대였죠. 그죠? 저항대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형성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은 이걸 또 깨고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승 구간에서의 이 23,500원대는 또 지지를 받지 못하는, 즉 저항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23,500원대 이상이 오면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더 상승, 즉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상승할 수 있는 3만 원대 권역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지금 최근에 들어가셨다면 차라리 단기적 관점에서의 23,500원 이상에서의 매도가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네요. 현대제철을 매수를 하셨어요. 발음 안 나오네요. 74,8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 35%고요. 현대제철의 올해 실적은 좀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상당히 쌉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 근데 뭐 보게 되면 뭐 한중 FTA의 수혜주다 뭐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쪽에 수혜주는 좀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대제철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인데, 그래도 회복 속도는 상당히 좀 더디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수급적인 부분들도 양매도가 일단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좀 괜찮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뭐 거의 100% 가까이 성장을 했고, 내년도 시장에서도 한 1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PBR 기준으로 따져보면 0.5배 정도 수준밖에 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 시장하고 내후년 시장을 보게 된다면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1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산업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그러한 이 10% 이상 성장하는 쪽 섹터가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더디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는 한 6만 원 자리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7만 원대 초반이죠. 한 7만 2천 원 정도 때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 놓으시고 좀 러프하게 끌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들께서 참 마음고생 심하셨으리라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빠졌는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으시려 들었을 거고요. 그 많이 빠졌던 종목군이 더 낙폭을 키워서 아마 정유화학 조선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장의 컨디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재훈 멘토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상승의 폭이 더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상승의 분명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올라오는 장이고요. 하락을 많이 했던 종목군은 결국은 그 하락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장은 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펼쳐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더욱더 프로그램에 좀 집중하시고 종목적으로 집중하시고 수익에 제한이 없다는 말에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내년에도 뭐 정말 열심히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죠, 그죠? 네. 예. 예, 너무 단답형 대답이었습니다만은 정재훈 멘토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새해 더욱더 활기차고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